안녕하십니까. 황남훈 회계TV 황남훈 회계사입니다. 예, 오늘 다룰 주제는 제약 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 증선이 보도 자료고요.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영업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업권을 설명하면서 영업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에 한계가 있다. 공정 가치를 반영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더 높은 거래 가격으로 이제 사업 결합 인수대가가 지급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영업권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수주의 예시를 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관리감독기관의 감독 지침이었는데, 2018년도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번 주 금요일 날 보도됐던 자료고요. 제가 세 번째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이 기사를 못 보고 오늘 이 기사를 봤습니다. 이 기사 내용은 기존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이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현업과 제약 회계법인하고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서 이런 보도 자료를 감독 지침을 다시 이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는 것 자체로 저도 좀 공부가 되고, 구독자님들도 더 쉽게 읽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을 보면,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고,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이 개입되어 상황별로 다양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감리 또는 회계 관리에 따른 사회적 징계 및 처벌에 대한 우려로 거래 고유 특성에 관계없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이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왜 감독 지침을 내냐? 어쨌든 이게 약간 병지고약중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로 감독 지침을 실무의 내용, 실무의 목소리를 들어서 변경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관리 감독 기관이 상당히 유연하고 나름 유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리고 이 문장도 되게 좋네요. 제조업 중심의 현 회계 기준, 빠르게 발전하는 신사업, 제약 바이오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추진 배경은 자기 반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 지침이 새롭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하기로 했다. 회계 기준 적용 지원반을 구성했다. 이거는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있는 조직이고요. 이 조직원 구성원으로는 제약 바이오 회사의 인원들, 그리고 회계법인의 인원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별점자를 보면 또 내용이 자세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관리 지침이 많이 나왔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8년도에 나왔던 회계 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 이 부분은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개선된 부분이 지금 배포된 감독 지침의 주요 내용은 임상 일상 개시 승인 전 지출도 자산화가 가능하다. 임상 일상 개시 승인 후는 기존에는 바이오시밀러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였는데, 이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고 다른 신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임상 3상이었고, 제네릭 같은 경우는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그리고 이제 진단 시약 같은 경우는 제품 승인 단계 이후부터 됐는데, 지금은 이제 요 일상 개시 전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의미하지만, 뭐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실무에 그런 재량권을 더 부여를 한 것이겠죠. 예, 원칙 중심 회계 기준이니까 그 거래 특성에 따른 판단과 추정을 더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이전 시 수익 인식, 라이선스 아웃을 할 경우에, 그때도 이제 보통 임상 시험 같은 용역이 이제 부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구분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읽을까요? 제3자도 이제 이 기술을 문제 없이 수행이 가능하다. 임상이 없더라도 뭐 제3자가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다. 구분된 것이겠죠. 그리고 임상 시험 용역이 유의적 변형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기술의 유의적 변형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이제 부수적인 부분이니, 이 라이선스 아웃 그 기술 부분하고는 분리를 해서 별도로 수익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선스 내각에 대해서는 먼저 수익 인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안내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추가 판매 승인에 대한 비용, 이 부분도 이제 개발비로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하다. 별점 자료에서 예시를 들었던 거는 이제 운송 용역에 대한 밸리데이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물류비 등을 예시를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생산 시설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사 재벌을 개발에 투입한 경우도 이 부분도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하다. 이제 별점자를 보면 다만 이제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다면, 적합법을 평가됐다면 그 순실현 가치만 대체를 해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한입분에 잡지 마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특화권 등 무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익을 이제 영업의 손익으로 두지 않고 영업의 손익으로 볼 수도 있다. 주요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된 영역 활동에 해당한다면 영업 손익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뭐 주요 지표가 이제 그 정관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 보고서에 이제 주된 사업으로 언급되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업 손익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새로운 회계 기준이나 해석은 아니다. 상당히 근데 좀 저희 입장에서는 금융위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니까요. 네. 상당히 강압적으로 느껴진 게 사실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했던 관행을 벗어나 거래의 고유 특성을 보다 시의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래도 그 감독기관들, 회계기준원, 금융위, 산하, 증선위, 감독원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 그래도 유연성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회계 환경을 선도해 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처음 이렇게 동영상과 그 데스크탑을 같이 이렇게 띄워서 촬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좋네요. 그래서 기술도 많이 변하고 있고 회계도 많이 이렇게 이런 환경의 변화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